구독자님이 질의가 오셨어요. 구독자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어떤 일이 있냐? 네, 아파트 지금 전압강화가 돼가지고 205V, 207V가 나와가지고요. 다이슨 드라이기나 수입 식기세척기 한 번씩 또 에어컨이 꺼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거 해결을 소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모든 동이 다 205V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한 개 트랜스만 그렇습니다. 이제 변압기가 6대가 있대요. 6대. 6대 중에 한 구역만 그렇대. 한 구역만. 그러면 그 변압기가 잘못인지 선로의 문제로 전압 강화가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우선 변압기가 잘못인지 아닌지를 알아맞추는 방법은 변압기 전압을 재보는 거죠. 아, 변압기 전압이 진짜 낮아졌어. 그러면 탭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기안전관리자가 탭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 전기기사 시험을 보면서 변압기 탭 조정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저는 해봤냐? 해봤죠. 해봤어요. 돌려봤어요. 30년 전에 돌려봤습니다. 이 탭 조정은 우선 결론은 전기안전관리자가 하면 안 된다. 변압기 때문에 전압이 다운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방법은 어떻게 있어요? 저희도 지금 변압기가 2대, 실내에 2대, 실외에 2대가 있는데 실내에 있는 변압기 2대의 전압을 우선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변압기 전압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변압기 전압은 저압반으로 와서 계전기의 전압을 보면 될 것이고, 아날로그 계전기가 있으면 아날로그의 전압을 보면 될 것이고, 아니면 저압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찍어버리면 돼. 가정에서 쓰는 것은 380이 아니고 220 전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다 했을 때 눌러보면 되는 거예요. 눌러보면 이제 눌러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220V, 220, 그 220이면 정상이잖아요. 205V가 아니잖아요. 나가는 변압기에서 나오는 전압은 정상이다. 그러면은 이 옆에도 한번 이제 볼 거예요.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봐요. 눌러본 다음에 이렇게 번호가 1번인 경우에 옆으로 가면 380.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이니까 220. 그러면 변압기 2대, 즉 동력 변압기하고 전등 전열 변압기 전압이 같다. 만약에 전압이 여기서 안 나오면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잘 모르잖아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교류 전압에 놓고 한번 찍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걸어 충성선하고 한 선만 찍어보면 전압이 나옵니다. 자, 찍었으니까 전압이 218V 이렇게 나오죠. 저기 디지털 계기에서 보는 거하고 오차가 있잖아요. 딱 찍어보니까 218V가 지금 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변압기 탭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이 만약에 판정이 났다. 그러면 변압기 탭을 올리게 되면 5단계가 있어요. 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탭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그렇게 이해를 못해도 되지만, 만약에 전기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일은 만약에 탭 조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전기안전관리자가 달달달달 하면서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이거는 이제 무전압 탭 전환이라 그래요. 그러면 정전을 다 시켜야 돼. 그러게 되면은 탭 조정을 누가 해야 돼? 수전설비업체, 즉 공사업체, 변압기 탭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견적내고 하자 관련해서도 모든 것을 적어놓고 해야 돼. 왜? 탭 조정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사고 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정전 계획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공사업체에 의뢰해야 되죠. 그 다음 공사업체에서 오면 그때부터는 정전해야지. 공사업체에서 이 탭 조정하는데 여기에 방전 절차가 있고 모든 절차가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 절차가.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전기기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전기기사가 관리 감독은커녕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안전관리자로서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본인이 선임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전 작업하면서 탭 조정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탭은 어디서 조정을 합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저압측을 열어보는데 저압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압측에서 하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보이는 게 있나? 쭉 봤는데 탭 조정을 할 만한 뭐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고압측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고압측으로.
몰드 변압기 고압 측을 보는데 저기에 보니까 이제 뭐가 맞춰져 있죠. 탭이 지금 이렇게 걸려 있죠. 네, 저게 탭입니다. 풀어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탭 1, 탭 2, 탭 3, 탭 4, 탭 5, 탭 3는 36, 탭 5는 27을 이렇게 묶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탭을 보니까 고압 휴즈도 다 내려야 돼. 고압 휴즈도 다 내려야 되고 저것을 빼가지고 이리 옮기고 하면 되지만 다 끄면 전기 안전 관리자도 뭐 풀어서 하면 될 것 같죠. 그러지만 책임의 한계가 있다. 책임에 만약에 뭔가 잘못됐으면 모든 책임,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는 저거를 조정하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전 절차.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탭 조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지만 전압이 들어오면서 탭 조정해가지고 딱 송전시키고 나서는 거의 탭이 변할 일이 없어요. 시공하고 나서 보면은 선로의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압이 다운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참 그거 쉽지 않아요. 정답은 못 드리는 거고 전기안전관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까지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압기가 22,900kV, 그 다음에 2차가 380에 220V는 변압기의 전격이죠, 전격. 이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전압이 낮을 때가 있다 이거지. 들어오는 전압이 또 낮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중부하 이제 우리가 낮 시간에 이런 데 재보면은 변압기 A12 2차 측에 이렇게 보면 218에서 217V 이렇게 나와요. 세대까지 선로 길이가 100에서 뭐 200m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전압이 보통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여기에 217이면 여기가 217이 나오는가? 나옵니다. 만약에 부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부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전압 강하 E는 IR입니다. 그런데 저항은 뭐 어떠한 저항이 있다 치자. 근데 전류가 없어. 그러니까 E는 빵 곱하기 뭐 R 해봐야 전압 강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여기가 218이면 여기가 218이에요. 218. 세대에서 어마어마한 부하를 쓴 거예요. 200세대가 2kg씩 200세대가 써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400kg 되잖아요. 400kg. 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써버렸다 치자. 그럼 변압기 용량은 뭐 800kVA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는 P분의 V다 이렇게 했을 때 400에 만약 단상으로 그냥 구해보겠습니다. 뭐 3상 4선씩 하지 말고 이제 전류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어떤 전류가 나올 거예요. 계산된 식이 만약 400kg로 나왔을 때 계산된 식이 결과적으로 IR 해서 계산해 보니까 다운된 전압이 15V가 다운됐다. 15V가 다운돼 버렸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5V 하면은 202V가 되죠. 여기가 202V.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쓴다는 건 최대로 쓰는 거죠. 풀로 다 쓴다고 봤을 때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전선의 전류에 의해서 이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의 탭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1탭이 제일 높은 거고 더 이상 조정해봐야 1탭이에요. 그러면 맥시멈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변압기는 5탭 중에서 2탭에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탭, 4탭은 낮아지는 거니까 거의 없고 거의 여러분들이 변압기는 2탭에 맞춰져 있어. 올려야 1탭을 올리는 거예요. 1탭을. 만약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1탭을 올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탭에서 탭을 조정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선이 길이가 길거나 전선이 용량이 모자라거나 예전에는 별로 안 썼는데 엄청나게 뭐 에어컨이건 뭐건 마구 갖다가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쓰기 시작하는 거야. 에어컨. 그러니까 최대 부하 때 이렇게 써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탭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발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202V라도 써야 됩니다. 202V도 다 전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리자가 얘기한 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뭐 다이슨이라든가 어떤 것들은 요즘 그 인버터 뭐 에어컨이라든가 막 이런 거 민감하잖아요. 민감하다 보면 전압이 낮아버리면 에러를 일으켜버려요. 출력이 떨어지니까. 세탁기도 요즘은 뭐 인버터 세탁기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에러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전압이 낮으면. 220이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5%잖아요. 5%. 그러면은 낮아졌을 때 12V, 12V 정도 낮아지거든요. 208V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줘야 되는 게 208V. 208V에는 가전제품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독자님은 207V도 나왔는데 205V가 나왔다 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민감한 기기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은 변압기 탭 조정으로 해결은 어렵다라고 일단 봐야 돼요. 왜 탭을 높였다고 막 또 좋은 것도 아니야. 탭이 높아져서 전압이 진짜 여기 전압도 높게 들어오고 경부하시 이제 경부하시는 탭을 높여버리면 높은 전압이 225V도 아니고 더 230V가 들어왔다. 230V 그러다가 230V가 더 들어올 수도 막 있잖아요. 탭 조정에 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탭을 건드려야 된다 했을 때는 1탭을 올리는 거예요. 1탭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탭을 막 조정하면 마구 돌리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해봐야 1탭 올리는 거예요. 1탭. 궁금해서 저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